1번이라고요? 19번 답 1번입니다. 상담 좀 하죠. 상담. 오늘 채점 결과 50점 미만입니다. 다음 주에 저 점 만나죠. 두 분 누군지는 몰라도 다음 주에 저한테 오세요. 아셨죠?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아셨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는 학원 다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50점 미만입니다. 50점 미만은 다음 주에 저 만나러 오세요. 아셨죠? 이분들은 저하고 별도로 이제 숙제하죠. 숙제. 뭔가 강요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 쉬는 시간이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 있으니까 저한테 오세요. 아셨죠? 밖에 걸려져 있잖아. 쉬는 시간 잠깐 같이 채점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면담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니 지금 이렇게 가서는 35점 하고 15점 맞으신 분 계시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꼭 좀 면담 좀 하러 오세요. 아셨죠? 뭐가 문제인지. 올해는 민법 총칙만 할지 정할게요. 아셨죠? 올해 민법 총칙, 내년에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아셨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7년 간다니까? 계획을 세워서 현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좀 건방진 얘기긴 한데 하나씩 좀 하게 다음 주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몸무게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88.7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가 84.9 나갑니다. 진짜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목요일부터 금, 토, 일, 4일간 설사만 하다가 지금 왔어요. 아셨죠? 겨우 뭐 하나 먹고 하여간 건강에는 자신 있는 편인데 하여간 뭐 잘못 먹었는지 강의 13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 휴강 한번 해봤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휴강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나도 강의는 계속 해왔는데 금요일 날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휴강 한번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에 똥 눌 힘만 있어도 산다라는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진짜로 목요일 날 수업하는데 흘러요. 설사가 흘러 뭐 힘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간평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막 줄줄 흘러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방구를 낄 수가 없어. 힘을 주면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겨우 서 있습니다 지금. 근데 50점 미치라 너무 실망해서 다음 주 면담 오세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맞는 방법이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공부가 정신이 딴 데로 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할게요. 자, 공유 얘기 좀 해보죠. 공유. 공유하면 재판 보세요. 딱 3개만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어. 다 각서. 보존행위 어떻게? 각자.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처분행위, 전원의 동의. 끝. 저게 공유의 90%다. 끝. 됐습니다. 칠판. 아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1층에 부동산 하고 있는데
저희 건물주는 할머니의 큰아들, 할머니의 둘째 아들, 할머니의 셋째 아들, 그리고 딸, 막내 아들. 그래서 총 6명이 현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공동 소유, 즉 공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지분이 2분의 1이고요. 나머지 지분이 합쳐서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5명이 2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10분의 1인가요? 됐죠?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에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분의 과반수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모이면 돼? 할머니는 5층 건물에 사시고요. 근처에 있는 딸만 부릅니다. 왜? 할머니하고 딸이 제일 마음이 잘 맞아. 아들 새끼들은 명절 때 말고는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딸은 매주 오는데 아들놈들은 명절 때 아니면 안 와. 그래서 뭐 상가건물 임대차 할 때 할머니와 딸만 불러서 이렇게 세입자 A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큰아들 1. 동의 시 없이 동의 없이 임대차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문제. 큰아들 동의 없이 큰아들이 세입자 찾아가서요. 나도 주인이다. 월세 내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단순한 얘기를 왜 그렇게 못 푸는지를 모르겠어. 다시 연습. 갑의 집은 3분의 2, 을의 집은 3분의 1인 공유 건물에 대해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B형에게 적법하게 뭐 했다고요? 임대했대. 요 임대 적법 불법? 적법.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소수 지분권자 점유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한 얘기들. 아니 이 관계를 왜 이해를 못하고 못 푸는지를 모르고서 도대체가. 끝. 다시 연습. 전체 건물을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 사용합니다. 적법 불법? 적법.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월세는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끝. 가장 기본적인 유형 요거 정리하시면 돼. 이 관계를 정리 안 한 상태에서 공유를 하면 안 되지. 연습 다시. 그래서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 바로 풉니다. 11번에 4번. 11번에 4번. 갑과 을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라면 적법 점유, 불법 점유? 적법.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을은 과반수 지분권자 갑에게 공유물의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 오른쪽. 12번에 3번. 12번에 3번.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 허락받은 점유자, 적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 적법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배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점유는 적법 점유이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13번.
갑이 3분의 1, 을 3분의 2. 그런데 공유하는 X토지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병행해 뭐 했대? 임대. 임대, 적법임대, 불법임대. 적법임대. 보기 1번. 을의 병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맞죠? 2번. 병점유자는 갑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는다. 을에게 월세 주면 된다고요. 굳이 갑에게 월세 줄 필요 없어. 그래서 맞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옵니다. 넘어오세요. 15번 볼까요? 15번. 갑, 을, 병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기 1번. 소수 지분권자 7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과 병의 협의 없이 X토지를 전부 독점 점유한다. 이런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소수 지분권자 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번. 이 X토지 전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라면 갑 7분의 1 지분권자도 단독으로 토지의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유. 보존행위이다. 3번. 병 몇 분의 몇이에요? 7분의 4. 갑과 을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무에게 뭐 했다고요? 임대. 요 임대. 적법임대, 불법임대. 적법임대.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갑은 무에게 차임 상당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순순히 다 맞췄으면 70점은 넘었을 것 같은데.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오세요. 18번. 갑, 을, 병은 X토지를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을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뭐 했답니까? 포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다른 공유자에게 n분의 1로 귀속합니까?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합니까? 지분의 비율. 그래서 틀렸습니다. n분의 1 아니야. 얼핏 보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습니다. 균등한 비율 아니에요. 2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다면 갑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1은 과반수입니까? 반수입니까? 반수. 3자에게 임대 못해요. 틀렸습니다. 3번. 갑과 을은 X토지에 의한 관리 방법으로 X토지의 건물 신축, 공유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야, 처분이야? 처분입니다. 병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4번. 갑, 을, 병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했다면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다음 사람, 특정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4번이 정답. 5번 틀린 이유. 병 4분의 1 지분권자가 갑과 을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19번입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협의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보기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았습니다. 적법 점유, 불법 점유? 적법 점유입니다. 갑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적법 점유입니다.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을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부분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청구 안 돼 이거. 적법 점유니까. 자,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X토지의 정명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정을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일종의 보존행위이다. 4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한다. 5번 X토지가 나대해진 경우라면 갑은 을의 동의 없으면 건물을 신축 못합니다. 일종의 뭐라고요? 처분행위니까. 그래서 옳은 얘기입니다. 자 20번 옳지 않은 것 이건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얘기 같아. 1번 보세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뭐하는 것은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뭐한다고요? 보증한다고. 이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사원총의 결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이 답.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17번. 푸신 분 손. 원칙적으로 공유물은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공유물 가운데 분할 청구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다. 뭐하고 뭐? 아파트의 무슨 부분? 공용 부분. 하나 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는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보면 17번은 문제가 풀어집니다. 민법이 명문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경우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구분 소유하는 건물과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의 경우라면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래서 11번 옵니다. 11번. 11번 1번 합유 지분의 처분에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맞나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의 처분은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비교하셔.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자 보세요. 단순 암기사항이야. 이런 것들은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얻을 필요 있어? 없어? 동의 없이도 공유 지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지분의 처분은?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다른 합유자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으셔야 돼. 물어보는 게 공유 지분의 처분인지 합유 지분의 처분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그 얘기야. 합유 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기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한 밑줄 개인은 단독으로 총유 재산의 보존 행위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별것도 아닌 것들이니까 자 봅니다. 물어보는 게 공유물을 지키기 위한 보존 행위는 자 다시 보세요. 하나의 토지를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뭐하고 있대요? 공동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 토지를 물 한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면 이 X 토지가 뭐래요? 공유물이라면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그림 보지 말고 그림 그릴 때 그림을 봐줘. 제발 부탁이요. 물어볼 때 그림 보지 말고 그림 그릴 때 그림 본다. 하나의 토지를 갑, 을, 병정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 소유의 X토지를 무가 불법 점유하면 무에게 나가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일에 X토지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유물이라면 공유물의 보존행위 어떻게 하면 돼? 가장 아름다운 그림. 떼거지로 몰려간다. 갑, 을, 병정이 떼거지로 몰려간다. 갑, 을, 병정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두 번째, 정이 바쁘대. 그러면 갑, 을, 병 세 놈만 몰려가서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강의 참 힘들게 합니다. 갑, 을만 가서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 갑만 가서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공유물의 보존행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각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원이 다 해도 되고 각자도 할 수 있다고. 다시 이 토지가 공동 소유 중에서 뭐래? 합유물이래. 합유물이라면 어떻게 하시면 돼? 뭘 또 해? 갑, 을, 병정, 넷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나가라 갈 수 있다고. 세 놈이 갈 수 있어 없어? 혼자 가서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합유물의 보존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요 공동 소유가 총유래. 총유물의 보존행위 어떻게 할 수 있어? 떼거지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뭐라고? 떼거지로 갈 수 있어 없어?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각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공유물의 보존과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개인이 절대 못해. 그래서 2번 틀려. 2번이 맞아. 누구는 개인은, 누구는 구성원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뭐한다? 귀속한다. 맞고. 자, 5번 설명 다시 합니다. 칠판. 총유물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 총유물을 관리 처분할 때 있어야 될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저 처분행위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무효에는 종류가 절대적 무효가 있고 무효에는 종류가 상대적 무효가 있답니다. 이 무효 절대적 무효야 상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입니다. 왜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 지금부터 무효의 종류를 받아 적으세요. 민법에 관한 무효의 종류를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받아 적을 준비했나요? 안 돼. 그렇게 적어서는 안 돼. 종이가 부족해.
43,000개 적으려고 하면 언제 거기다 적을 거야? 노트 하나 사와. 43,000개 적으려고 한다. 몇 개 적으려고 한다고요? 아니, 무효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그랬어. 그 무효를 다 절대와 상대를 외울 수 없으니까 이 중에서 몇 개 빼? 2개 빼. 그럼 43,787개는 다 절대적 무효로 기억하시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 2개만 빼라고. 2개가 뭐였어? 상대적 무효였잖아. 상대적 무효 2개 하나. 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예외적인 무효와 통정의 표시의 무효만 상대적 무효이고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뭘 물어봐도 앞으로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무슨 무효? 따라서 누구에게도 선이의 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선이의 3자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틀린 이유 보셔봐. 총유물의 처벌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아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 촉의 결의 없이 한 처분 밑줄하고 유효, 무효.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이니까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오른쪽 답은 이미 찾았고요. 눈여겨보셔야 할 지문이 5번이에요. 자, 칠판 보세요. 저희 건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6명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공유 건물입니다. A란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주면서 월세를 70만 원 주기로 하고 2층 사무실을 빌려서 임대차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약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주고 있잖아요. 계약 끝나면.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 빼줄 의무 있지. 이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가분 채무야, 불가분 채무야? 아니 뭔 얘기? 아니 봐봐. 세입자 A하고 임대인 6명이 있다고, 6명 있다고. 임대인 6명, 아까 할머니부터 딱 막내 딸까지. 그중에 임대인께서 보증금 1,000만 원 받고 월세 70만 원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해줘야죠. 이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가분 채무냐고 불가분 채무냐고. 불가분 채무야. 왜? 보셔봐. 그러면 1,000만 원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얼마라고? 지분이? 이불 내린 거 얼마야? 500만 원. 큰아들은? 100만 원씩이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500만 원 줬어. 이렇게 세입자한테. 딸도 줬어. 근데 문제가 말썽꾸러기 내 아들놈이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보증금 반환 채무를 뭘로 봐버리면? 가분으로 봐버리면 할머니하고 딸은 주는데 아들이 안 주면 깝깝하잖아. 무조건 한꺼번에 할머니가 다 줘야 돼. 1,000만 원을. 그래서 뭐라고요? 불가분 채무입니다. 민법 몇 개 안 되는 불가분 채무예요. 나중에 채권법 가면 이거 써먹을 거야. 민법상 채무는 다 가분 채무입니다. 민법상 채권 채무는 어지간하면 다 가분 채무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공유 건물의 보증금 반환 채무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뭐라고요? 불가분 채무야. 불가분 채무입니다. 끝. 그래서 5번 지문은 좀 눈여겨보세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격상 뭐라고요? 불가분 채무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3번이에요.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4번이 작년 기출입니다. 갑, 을, 병이 X토지를 같은 지분의 비율이니까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 출제자가 3분의 1이라는 말을 쓰는 게 쪽팔렸는지 이렇게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몇 분의 몇씩이라고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입니다. 갑은 을과 병 어떠한 합의 없이 X토지 전부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을이 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 병은 갑에게 자신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도는 청구할 수 없어도 행위의 중지 등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억번 X, 니은번호. 디귿번 을은 갑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왔던 게 작년 기출. 다음 장. 답은 이미 받고 4번이 답입니다. 아니 3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16번 옳지 않은 것.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일종의 뭐라고요? 형성권. 2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될 수는 없다. 3번이 틀린 것 같아요. 부동산의 일부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되었다면 공유 부동산이 현물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 분할된 각 부분의 지분의 비율로 기록합니다. 채무자 앞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4번 별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밑줄 뭘 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5번 공유자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17번 풀어봤고 오른쪽 18번 옳은 것은 답은 4번 봤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19번도 읽어봤습니다. 답 1번이고 20번 옳지 않은 거 답 1번이에요. 자 2번 갑니다. 토지 공유자 밑줄 공유 지분의 포기. 하고 싶은 얘기 칠판 보세요. 자 보죠. 아파트 401호가 남편 갑 2분의 1, 배우자 을 2분의 1, 남편과 배우자의 현재 공유 상태입니다. 근데 그중 남편이요 자신의 2분의 1의 지분을 공유 지분을 뭐 한다고요? 포기합니다. 그럼 2분의 1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다른 배우자에 기속됩니다. 여기서 문제.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물권 변동에 효과가 생기려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등기를 해야 될까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등기할 필요 없이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길까요? 아니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등기해야 효과가 생길까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공유 지분의 포기는 이게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가 물권의 변동은 뭐라고요? 등기하셔야 합니다. 됐나요 지금? 등기의 방식은 이렇게 옵니다. 갑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 등기하는 형식으로 등기가 넘어옵니다.
됐나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2번 지문이에요. 토지 공유자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동그라미 뭐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밑줄 어떤 등기라고요? 이전 등기 형태를 취합니다. 실무상 이전 등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칠판 공유 지분에 포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시기는 반드시 뭐 하라고요? 등기. 더 중요한 판례가 여기 있고. 자, 그 다음 3번 합의물에 관하여 격려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자가 각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합의물에 대한 보존행위이다. 따라서 합의자 각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문제 없고. 칠판 다시 이 관련해 가지고 항상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잘 보셔 그림을.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인 공유 토지입니다. 갑이 3분의 1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동의 없이 정에게 매매계약 통해서 정 앞으로 등기가 단독으로 등기되었답니다. 3자 명의 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맞습니다. 다시 3분의 1, 2분의 1, 병 3분의 1의 등기, 공유 등기인데 3분의 1 지분권자가 동의 없이 공유 토지를 매매해서 정 앞으로 단독 등기했으면 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아니 무효를 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 뭔만 하면 돼. 유효하면 되잖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하라 했으면 나머지도 좀 해주라고 제발. 정명의 등기, 유효 등기 3분의 1의 범위는 유효 3분의 2의 범위는 무효 등기입니다. 됐나요? 다시 갑니다.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인 합유입니다. 뭐라고요? 합유입니다. 합유 토지를 갑이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매매해서 정 앞으로 단독 등기했습니다. 이 등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유효 무효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답 나와서 답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무효 등기입니다. 지분의 범위 내랄지라도 이건 무조건 무효 등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 공유물에 대한 등기인지 합의물 등기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것은 저희 시험은 요 빨간색에만 나왔습니다. 합의 토지에 대해서 합의자 한 사람이 다른 합의자의 동의 없이 전부를 매각한 경우에 3자 명의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요? 무효 등기입니다. 끝.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질문 공유물 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가한다. 따라서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소는 부적법하니까 법원에서 기각당합니다. 됐나요? 아니 실무에서 이럴 수 있어. 진짜 땅 하나 거지 같은 땅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땅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거지 같은 땅 왜 거지 같은 땅이라고요? 돈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갑이라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얼굴도 보는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할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막내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자식의 A-입니다.
A-는 현재 나이가 70입니다. 됐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된 땅이 아버지 세대에서 싹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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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게는 A 그 다음에 뭐 B 아니 뭐 A 뭐 3 이렇게 있고 B 다시게 B 작은 아버지에게는 B1, B2, B3가 있고 고모 딸에는 C1, C2, C3가 있는데 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세대 나하고 내 형제 작은 아버지 사촌 고모 딸들 총 8명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는데 작은아버지 자제분들 중에 사촌 형제가 B2가 행방불명입니다. 연락이 안 돼요. C2가 해외에 이민 가 있습니다. 어디 뭐 저기 뭐 수리남 이런 데가 있대. 뭐 어딘지도 몰라. 뭐라도 수리남 가 있대. 그러면 요 땅 뭐 해야 한다고? 분할해야 한다고. 이거 다 들어와야 되고. 수리남 가 있는 분한테 어떻게 연락할 거야? 연락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겨우 이렇게만 들어왔어. 법원서 공유무효 소송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무조건 각합니다. 기각. 이유 없음. 다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런 소송을 이렇게 표현했어. 필수적 공동 소송의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적 공동 소송의 뜻이 뭐였어? 전원이 다 들어와야 한다고 지금. 됐나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리당 가 있는 분을 죽입니다. 뭐라고요? 죽여야 돼. 안 죽이면 분할이 안 된다니까? 분할이 안 돼. 그래서 왼수 같은 땅이라고요. 뭣도 안 돼. 돈도 안 돼. 뭐만 붙어? 재산만 잡혀. 짜증나 짜증 안 나? 짜증나. 그럼 어떻게 땅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전원이 다 들어와야 돼.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4번 지문이에요. 공유물 분할 소는 전원이 다 들어와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노락되는 순간 그 소는 부적법입니다. 그 얘기가 4번 지문이야. 의미 이해됐나요 지금? 네,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뭘 하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참석 안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보세요. 다만 35점, 15점 쪽 주는 거 아니니까 다음 주에 저랑 상담 한 5분만 할게요. 아셨죠? 얼굴 마주대 꼭 오세요. 네. 다음 주 어디 한다고요? 지상권 10개, 지역권 5개, 전세권 10개. 기출문제집 보시면 거기에서 40% 똑같이 낼 테니까 문제 풀고 오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아마 2월 말 끝나면 물권법 8개는 다 완벽하게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유취득세하고 공동소유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정리하시면 저희 시험은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